네, 나흘간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일가 친척을 만나는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가 만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대한도통협회 부회장이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명절 얘기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직장인들의 90%가 두통을 앓고 있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상에서 직장인들이 그 90%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중에 30%는 한 주에 한 1에서 3일 이상 빈도 두통을 앓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즉, 이 결과는 직장인의 3분의 1이 만성 두통의 위험이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도 가끔 두통을 앓으십니까? 저는 원래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을 전공하게 된 사람이고요. 그러셨군요. 예. 본인이 아파서 두통에 대해서 연구를 예. 더 많이 하셨는데 만성 두통이 되기 전에 스스로 두통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 얼마나 또 심각한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통도 정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증상에 따라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예, 특별하게 원인이 없는 1차 두통과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으로 크게 2차 두통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 1차 두통의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인데요. 편두통은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픈 두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한쪽 머리가 아픈 경우는 편두통의 전체의 한 절반 정도이고요. 보통 이제 체하거나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통이 있을 때 체하거나 미식거리나 울렁거리는 편두통이고요. 거꾸로 체하고 미식거리고 울렁거릴 때 두통이 있으면 그것도 편두통입니다. 네. 가족 중에 이제 두통이 있거나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비만, 자극적인 냄새,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 즉 99%는 1차 두통이고 그중에 가장 많은 환자는 편두통 환자입니다. 네. 저 또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편두통 환자고요. 그러나 이제 1차 두통과는 달리 2차 두통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두통이 1차 두통 그리고 2차 두통으로 나뉘는데 1차 두통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거고 2차 두통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2차 두통의 원인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하게 이제 2차 두통의 원인은 뇌출혈, 뇌종양, 이제 혈관 박리 같은 혈관이 찢어짐, 그다음에 뇌압의 저하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러한 원인들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2차 두통은 하는 소위 말하는 붉은 꼭 이제 위험한 사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는 1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벼락 두통이 있거나 50세 이후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아픈 경우, 그러니까 왼쪽만 아프다든지 오른쪽만 아픈 경우와 같이 한쪽만 아픈 경우, 기침, 운동으로 인해서 심해지는 경우, 또한 마비나 감각 이상, 경련과 같이 두통이 같이 나타날 때 이런 경우에서는 2차 두통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히 잘 나타나는 두통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특별히 많은 건 없는데 다른 예. 세계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한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집단 전체에서 가장 흔한 두통은 긴장형 두통인데요. 예. 주로 스트레스나 과로 등에 의해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흔히 이제 양쪽 머리가 멍하게 경도 정도 참을만하게 아픈 정도이고요. 예. 편두통과 비교를 하자면 편두통은 구역이나 울렁거림, 체함 등이 같이 동반되는 비교적 좀 심한 두통이고 긴장형 두통은 양쪽 머리가 멍하게 아픈 조금 약한 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통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는 그런 좀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느끼게 되면 만성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만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만성 두통은 그러니까 한 달의 절반 이상, 네. 일주일의 절반 이상 아픈 경우를
만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만성 두통을 앓게 되면 자주 반복되는 두통과 구역, 그다음에 이제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그다음에 뭐 잠 안 오고 어깨 아픈 그런 동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고 치료도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성 두통이 되기 전에 이간 만성 두통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뭐 한 달에 절반 이상을 두통으로 고생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은데요. 사실 두통을 앓으면은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 몸이 좀 안 좋구나,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통을 방치하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흔히 이제 두통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제 약물에 과용이 돼서, 그러니까 약물에 인이 박혀가지고 더 나빠진다고 아예 받지 않은 환자분이 많으신데요. 예, 예. 이러한 반복되는 두통을 방치하면 점차로 두통의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 두통이 반복되면 직장이나 학업 능률이 떨어지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린 직장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두통 환자의 약 70%가 그러니까 두통의 능률이 저하되고 5%는 네. 결근과 결석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만성 두통이 되면 매일 고통을 느끼는 나날이 늘어나고 불면증, 기분 장애, 뭐 전신 통증 등이 더 심해지고 뭐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더 못하게 되고 치료 반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네. 두통이 흔하다고 해서 그냥 그걸 방치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심하면 미리미리 좀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빨리 이게 진통제를 먹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이렇게 진통제를 먹는 습관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크게 문제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통 치료를 위한 약물이 지나칠 경우에 약물 과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뭐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데요. 사실은 약물 중단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끊는 치료를 혼자서 끊고 안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매일매일 환자들이 약물 과용 중단하고 한 30년 이상 지속되던 환자들이 최근에 저도 치료를 하고 갑자기 좋아지는, 뭐 2, 3주 만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두통 치료를 위한 약물 과용의 기준으로서는 아스피린이나 아세타미노펜, 비스테로이드 항소염제는 일주일에 3일 이하로 드셔야 되고요. 혼합진통제나 편두통 약물, 그러니까 편통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들은 일주일에 이틀 이하로 복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보다 더 많다면, 그래서 그 아픈 약을 더 자주 먹어야 된다면 진통제보다는 두통의 빈도를 줄이는 예방 치료를 같이 해야 합니다. 네. 뭐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주일에 3일 또는 2일 이하로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진통제를 많이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잘 듣지 않을까 약이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내성 같은 건 없을까요? 생기죠.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 전체 조사나 그런 걸 해보면 일단은 너무 그걸 걱정해서 아예 치료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치료도 이제 실제로는 전체 환자들 중에 70%는 의사를 만나지를 아예 않으시거든요.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더 걱정스럽고 단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약을 먹는 거는 이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예방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오남용하지 않고 의사가 지시한 대로 약물 처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평소에 두통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긴장인 두통 같은 경우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편통의 경우에서는 강한 빛, 소리, 긴 수면 결핍, 뭐 지나치게 많은 기름진 음식, 야식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되는데요. 예. 개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사실은 편통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형 두통, 편통 모두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수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면을 적게 자면 두통이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이제 40분 이상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두통의 완화에
예방에 매우 크게 도움이 되고요. 또 비만도 악화시키기 때문에 체중 관리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커피는 하루에 2잔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의 주민경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